야, 저 여자는 돈만 주면 다 판다며. 몸까지 판다더라. 에이, 진짜? 저 나이에? 그러니까 저 포장마차가 장사가 잘 되지. 포장마차가 뭐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너도 외로우면 도전해보던가. 20년 가까이 들어온 말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무감각해진 건지 아니면 체념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견뎌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65, 김순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공사판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딸아이 뒷바라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생전해본 적 없는 장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곧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술 한 잔 대접하며 그들의 하루 피로를 덜어주는 곳, 그게 제 포장마차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네, 금방 갑니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아휴 말도 마요. 오늘 공구리 친다고 장난 아니었다니까요. 그저 그런 대화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푸념도 들어주고 가끔은 제 이야기도 나누고 장사가 끝나고 혼자 정리하면서 오늘도 잘 버텼다 생각하곤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한 손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 나 오늘 돈 많이 벌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얼마면 되나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느꼈습니다. 어떤 손님들의 이상한 시선들, 귓속말,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시도들까지.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 하나하나에게 일일이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소문은 더 퍼져나갔습니다. 저 여자는 돈만 주면 다 해준다는 소문이. 제가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진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딸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대학 근처 술집에서 누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포장마차 한다고 하니까 그 몸 파는 아줌마 이러는 거야. 엄마가 뭘 어쨌다고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해? 그날 밤은 딸과 함께 울었습니다. 제 탓에 딸아이까지 상처받는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게를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학비를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문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체념한 겁니다. 사람들이 뭘 하든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소주 한 병, 간단한 안주만 시키고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수가 적고 과묵했지만 그 눈빛엔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단골 손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공사장에서 팀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박용석이라고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시끄럽지 않고 술을 마셔도 깔끔하게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저 묵묵히 술만 마시다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괜히 말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남자 손님들이 처음엔 예의 바르게 구는 척하다가 결국 그 소문 때문에 저를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 간단한 안주만 시켰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짧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계시네요.
그럼 누구랑 있겠습니까? 이 나이에. 손님도 맨날 혼자 오시잖아요. 아, 저야 워낙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 그래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그분이 오는 날이면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용석 씨는 이 동네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작년에 이 공사 맡아서 왔습니다. 한 1년 더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러셨군요. 그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괜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도 소문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도로 찾아온 것은 아닐까? 늘 의심했었거든요. 사장님 따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옮긴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더 큰 회사로 갔어요. 요즘은 팀장까지 됐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고생해서 잘 키우셨네요. 용석 씨는 항상 그렇게 존중하는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이 맨날 그만 좀 쉬라는데 이 나이에 쉬면 뭐 하나 싶고. 그래도 딸이 요즘 결혼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결혼할 때 잘해서 보내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래도 좋은 분 만나셨나 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한다던데. 용석 씨는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저야 평생 공사장 다니면서 정착할 새가 없었어요. 인연이 안 닿았나 봐요. 우리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가던 날이었습니다. 술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용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아, 아니에요. 됐습니다.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다 말았다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그 소문에 대해 물어보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20년 동안 달고 살아온 그 소문, 이제는 체념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용석 씨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오셨더군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 네, 오늘은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용석 씨는 평소와 달리 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시키고는 평소처럼 조용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여러 번 저를 쳐다봤지만 매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뭐 물어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용석 씨가 갑자기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사장님에 대한 소문 좀 들었어요. 그 순간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그 수치심과 분노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뭐 특별한 거라도 들으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공사장에서 들었는데 젊은 애들이 아줌마 가게 가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준대요. 심지어 걔네 중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고까지 하니까.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항상 듣던 소리지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왜 하필 용석 씨한테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동안 유일하게 저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요? 용석 씨도 그거 확인하러 온 거예요? 지금까지 단골인 척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석 씨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사장님을 몇 달이나 봐왔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가 그 소문을 믿지 않는다고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직접 말해준 사람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울지 마세요. 제가 괜한 말을 꺼내서. 용석 씨가 당황해하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말을 들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네요. 주책 맞게. 그럼 정말 사실이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니죠. 내가 그런 여자로 보여요? 난 그냥 장사해서 딸 키우느라 죽을 만큼 고생했을 뿐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혼자 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그런 소리를 퍼뜨렸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 했던 거지. 용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 소문 들었을 때 솔직히 저도 의심했어요. 진짜일까 하고요. 그래서 직접 와봤어요. 근데 사장님 겪고 나서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어떻게요? 사장님, 눈빛이요. 순수하고 진짜 같은 눈빛, 고생하신 티가.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평생 공사장 다니면서 사람 많이 봐왔거든요. 사람 볼 줄은 알아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동안 소문에 시달려왔는데 이렇게 제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용석 씨, 고마워요. 진짜로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소문이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석 씨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잔의 소주를 따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그날의 기억, 그 모든 소문의 시작점이었던 그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난 후 내가 포장마차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장사도 잘 안 되고 들어갈 돈은 많고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소주잔을 다시 채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꽤 세력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강 씨라고.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가게 단골이었는데 항상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돈은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받았죠. 용석 씨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 씨가 와서 술을 엄청 마셨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허리를 잡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손 치우세요. 뭐가 어때서? 내가 여기다 쓴 돈이 얼만데? 뭐가 문제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술 드시러 왔으면 곱게 마시고 가세요. 뭘 모르는 척이야?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얼마면 되냐고.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서 다들 알고 있는데 뭘 숨겨. 이 동네 사람들 다 너 그런 거 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몸 파는 여자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돈 주고 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고 하고. 용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일 이후로 손님들이 달라졌어요. 수군대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면서 나가자고 하고 처음엔 화도 내고 해명도 해봤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를 접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딸이 중학생이었는데 학비도 벌어야 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냈어요. 그럼 그 강 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몇 달 후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고 그게 계속 이어진 거죠. 20년 동안. 용석 씨는 한동안 말없이 소주잔만 돌리다가 물었습니다. 소문의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었어요? 어떻게요? 누가 내 말을 믿어줬겠어요? 혼자 사는 중년 여자가 늦게까지 포장마차 하면서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거기다 딸아이도 있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었고. 정말 힘드셨겠네요. 뭐. 살다 보면 다 그런 일 있는 거죠. 그래도 딸아이 잘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괜찮아요. 용석 씨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고 똑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감당해 온 소문을 이제 와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가끔 와서 술 한잔하고 가시면 됩니다. 용석 씨처럼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용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까지 혼자 계셨어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 갑자기 물어보는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살았어요. 처음에는 남편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는 딸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나니까 누가 진지하게 다가오겠어요? 전요. 용석 씨가 뭔가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석 씨는요? 아니에요. 그냥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좀 돼서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용석 씨,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다니.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용석 씨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공사 현장을 떠돌며 일하는 삶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혼자 살아왔다는 그의 이야기가 묘하게 제 인생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용석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가게에 찾아왔고 때로는 장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또 이상하게 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용석 씨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손님들이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 할 때면 눈빛만으로도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몇몇 취객들이 또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장사 접고 우리랑 놀자. 돈 많이 줄게. 이런 말은 20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그날따라 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 때문에 결혼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손님들 술 드시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가세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그러자 한 취객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뭐야, 까탈스럽게 구는 건가? 다들 아는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때였습니다. 용석 씨가 그 사람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손나. 사장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야, 너는, 단골이구나? 얼마 주고 다니는데? 용석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취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 조심해. 다시 한번 그런 말 했다간 맘은 인생 반병신으로 살게 해줄 테니까. 공사장에서 단련된 용석 씨의 체격과 무시무시한 눈빛에 취객들은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돈을 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런 일 많이 겪어봤으니까. 근데 용석 씨가 그렇게 화내는 건 처음 봤네요. 저도 모르게 그만. 그런 말 듣자니까 화가 확 나서요. 용석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함께 걸어가면서 용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항상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순자 씨 소문 제가 좀 바로잡아 볼까 해요. 어떻게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다 제 밑에서 일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확실히 말해둘게요. 그리고 그 소문 다시 퍼뜨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20년 동안 퍼진 소문인데. 그래도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싸워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공사장에서 오던 손님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더 이상 저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이상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과거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애써 시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용석 씨, 뭐라고 말했길래 다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에이 뭐. 그냥 진실만 말했죠. 그래도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용석 씨 덕분에 요즘 장사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용석 씨는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생 소문에 시달리며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싶었죠. 용석 씨는 이 공사 끝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들자 불안해졌습니다. 용석 씨는 조용히 소주잔을 돌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그 얘기 좀 해볼까 했어요. 이번 공사가 한 달 후면 끝나거든요.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결국 이 사람도 떠나는구나 싶었죠. 20년 동안 익숙해진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어디로 가세요? 글쎄요.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용석 씨가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씨가 원하신다면 여기 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남는다고요? 용석 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네. 이 나이에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도 지겹고 여기 정착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지만 여기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공사 때문에 오셨던 거고. 아는 사람 있잖아요. 순자 씨가 계시잖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 그냥 좀 놀랐어요. 용석 씨 같은 분이 왜 나 같은 여자한테. 순자 씨, 제가 몇 달 동안 지켜봤잖아요. 성실하고 강인하고 인내심 강한 분이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전 순자 씨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동안 멸시와 수치 속에 살아온 저에게 멋있다는 말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용석 씨, 난 이미 늙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도 이제 58인데 용석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제가 여기 남아도 될지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정착하면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가 많이 난 모습. 예쁘다고 할 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석 씨의 멋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던데. 그래, 별일 없는데. 그냥 장사가 좀 잘 돼서 그런가.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얼굴이 달라 보여. 날카로운 딸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용석 씨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좋은 손님이 생겼다는 정도로요. 엄마, 혹시 그 사람 남자야? 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손님이야. 단골 손님. 정말? 근데 왜 아까부터 엄마 얼굴이 빨개? 에이, 너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이에 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혹시 그런 거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이제 나도 곧 결혼하면 더 혼자 계실 텐데. 결혼, 너 정말 결혼하기로 한 거야? 응, 다음 달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해버렸네. 딸의 소식에 기쁨과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딸이 떠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죠. 엄마, 나 결혼해도 자주 볼 거야. 근데 엄마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용석 씨가 왔을 때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드디어 결혼한대요.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요. 네. 근데 걱정도 돼요. 내가 포장마차 하는 엄마라서. 그 소문 때문에 사위가 피해볼까봐. 용석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걔가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뭔데요? 이 가게 그만두는 건 어떨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갑자기 그만두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나이에. 제가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작은 식당 같은 거. 이 포장마차보다 더 괜찮은 곳으로요. 제가 공사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고작 몇 달 된 사람이 이런 제안을 다 하다니. 용석 씨, 그게 무슨. 우린 그냥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잖아요. 그런 큰 결정을. 알아요. 너무 성급하게 굴었네요. 그냥 순자 씨가 그 소문에서 완전히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새 출발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용석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그 마음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순자 씨, 우리 천천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두르지 말고 같이 미래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용석 씨는 여느 때보다 오래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저를 도와주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내일 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라 가능할까? 그리고 용석 씨와 나 우리가 정말 함께할 수 있을까?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오랜만에 가슴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일요일 용석 씨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용석 씨가 직접 만든 김밥을 가져왔고 벤치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 씨,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더 생각해 보셨어요? 가게 말이에요. 네.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무서워요. 2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이해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딸한테도 말해봤어요. 가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뭐라고 하던가요? 의외로 좋아하더라고요. 그 소문 이후로 내가 이 가게 하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용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 씨,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되지 않을까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용석 씨가 상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채광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저랑 정말 새로 시작해 볼 마음 있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네. 용석 씨랑 새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틀 후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과 이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2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예전에 저에게 심한 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리하세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기, 예전에 제가 오해하고 심한 말 했었잖아요. 미안해요. 용석 형님한테 얘기 듣고 진짜 오해였단 걸 알게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들이 나간 후 용석 씨를 바라봤습니다. 용석 씨, 뭐라고 했길래? 그냥 진실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식당을 운영할 거라고요.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용석 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이제 시작인데 용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딸이 결혼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지난 20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에 용석 씨도 함께했습니다. 딸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행복도 찾아요. 용석 아저씨 좋은 분 같아. 딸의 축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후 용석 씨와 함께 새로운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포장마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깔끔한 공간,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자리, 나무로 된 아늑한 테이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자 씨, 이제 곧 오픈이네요. 용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이런 곳의 주인이라니. 당연하죠. 순자 씨는 충분히 이런 곳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용석 씨, 혹시 이곳에서도 그 소문이 퍼지면 어쩌죠? 용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우리는 둘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괜찮다는 것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고 딸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5년 만에 드디어 나만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기 전날 밤 용석 씨와 함께 준비된 가게에 앉아 첫 손님을 맞을 상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술 취한 남자들의 희롱이 아닌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손님들의 미소를 그려봤습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냥 행복해서요? 6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젠 앞만 보고 살아요. 우리. 용석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앞으로의 날들이 모두 밝게 빛날 것 같았습니다. 소문에 시달려 온 20년의 시간,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내일이면 순잔의 밥상이라는 간판을 단 우리 식당이 문을 엽니다. 새 시작, 새 인생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20년간의 억울한 소문을 이겨내고 찾은 행복. 우리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오해와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마음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